안녕하세요. 미카엘 택시 미카엘입니다. 이 법인 택시, 노는 택시들, 빈 차가 많죠. 지금 현재 법인 택시들, 노는 택시들이 많은데, 법인 택시 기사가 모질라서 그렇습니다. 이 노는 택시들, 이 택시들을 서울시에서는 리스제로 돌린다고 합니다. 규제박스 신청을 해서 빠르면 7월부터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20일 가기 정통부에 기아와 함께 택시 리스제와 관련한 사용자 인증 택시 규제 박스를 신청했다. 사용자 인증 택시란 안면 인식과 음주 측정을 거쳐야만 택시에 시동이 걸리는 기술이고, 법인에 속하지 않은 기사들에게 택시 면허를 빌려줄 수 있다. 택시 리스제가 시행되면 부족한 법인 택시 기사 수가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7월 달부터 실행은 한다고 하지만 현재 그러면 기아와 협상을 하니까 코나 택시가 되겠죠. 코나가 아니라 니로죠. 니로 택시가 실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니로 플러스 택시 전용으로 나오니까 니로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뭐 안면 인식이라든가 이런 비싼 택시들을 지금 일반 소나타보다 금액은 더 비싸질 겁니다. 이 택시들을 이용해서 리스제를 실행을 한다는 건데, 뭐 실행을 돼도 일단 차가 나와야 뭐 실행이 되는 것이고, 이 법인 택시, 나갔던 법인 택시 기사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 승차난이 해소가 될까요? 이 서울시에서 이 리스제를 실행하는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승차난과 택시 대란입니다. 이 택시 대란, 승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리스제를 실행을 하고, 또한 이 법인 택시에서 나간 인력들, 그 인력들 때문에 지금 법인 택시가 많이 힘든 시기죠. 이 시기로 법인 택시 회사를 살릴 겸, 또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할 겸, 이래서 지금 리스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택시가 없을까요? 서울시에 택시가 많습니다. 법인 택시가 기사 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택시가 없을 뿐이지, 사실적으로 택시는 많습니다. 개인 택시죠.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 수만 2022년 4월 30일 기준이고요. 이 택시 대수 현황은 4월 30일 기준입니다. 4월 30일 기준이고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택시, 법인 택시입니다. 법인 택시 업체 수가 254군데고, 지금 운전자 수가 한 2만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택시 대수가 일반 중형 택시가 14,500대 정도가 되는데, 기사 수가 이 정도 14,000대면은 기사는 최소한 2만 8,000명은 돼야 됩니다. 현재 한 8,000명이 지금 현재 모자른 숫자죠.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한 8,000명이 모자른 이 숫자를 리스제로 지금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개인 택시를 봅시다. 개인 택시는 지금 면허가 49,000대 정도 되고요. 중형 택시가 46,000대 정도 됩니다. 이 46,000대 중에서도 뭐 가조, 나조, 가나, 다, 라조, 뭐 다음에 야간 구조가 있겠죠. 현재 승차난으로 심각하게 빈 거는 이 구조 외에는 이 46,000대가 전부 다 만약에 지금 부재가 문제인 거예요. 이 부재를 풀린다고 하면 오히려 리스제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를 안 하는 것은 또 과연 법인 택시 반대만 하는 그런 이유에서만일까요? 아니면은 교통난, 한꺼번에 풀리면 이 교통난이 가중되기 때문일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택시들, 이 개인 택시들 부재 해제가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택시가 모자른다고 하면 법인 택시 리스제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법인 택시 2년 이상 무사고 운행 경력을 가져야만 리스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법인 택시를 하고 있거나 예전에 법인 택시 2년 이상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택시 리스제를 도입하면 법인 택시 기사를 하다 택배 등 다른 직업군으로 옮겨갔던 사람들이 다시 택시 업계로 돌아오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예상이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직군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매이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업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업무 시간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할 수 없고 정해진 그 시간에만 근무를 할 수가 있고 그 외 시간에는 부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요. 개인 택시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은 부재가 묶여 있는 겁니다. 야간 구조가 되는 상황이죠. 우선 심야 택시 운행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현재 서울 야간 구조랑 똑같은 시간대입니다. 택시 리스제를 운영한다는 그런 방침이고요. 택시 회사들이 법인 택시의 30%에 해당하는 약 6,780대의 택시 리스제로 면허 취득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현재 2만 1,000대로 택시 리스제를 통해 3,000대에서 한 4,000대 정도를 심야 택시 운행 덱스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3, 4천 명 정도 떠난 그 기사들이 이 리스제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약간 좀 무모해 보입니다. 이 택배 업계로 빠져나갔던 택배라든가 이 배달 업계로 빠져나갔던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현재 이 택시 리스는 법인 택시는 현재 불법이지만 개인 택시는 현재 리스가 가능하죠. 뭐 3개월에서 6개월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개월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3개월 정도고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임원들의 택시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 리스제를 한다고 하면 이 리스제 금액은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개인 택시 리스 금액이 그 정도 한 130만 원, 120만 원, 지역별로 뭐 다 틀리긴 하지만 거의 뭐 내가 신청했다고 해서 뭐 바로 된다는 게 아니라 개인 택시 리스 같은 경우는 거의 지인들을 통해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 왜냐면 내 차를 잠깐 빌려주는 건데 그 차를 또 험하게 몰 수도 있고 갖고도 알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신원이 좀 확실한 분,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리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법인 택시 뭐 2년, 법인 택시 2년의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린다고 하지만 일단은 이 보험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보험은 회사에서 물론 가입을 시켜주겠죠. 하지만 회사 택시 같은 경우는 개개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보험을 공제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한 대 따로따로 가입을 한 게 아니라 여러 대, 5대면 5대, 10대면 10대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내가 가입 사고가 안 난다 하더라도 나와 같이 묶여있는 차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내 보험비는 할증이 되죠. 하지만 이제 이런 보험비 같은 거는 내가 내는 리스비에 이 관리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비 같은 거는 뭐 회사 측에서 대신 뭐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차량 관리, 소모성, 이런 소모성에 관련돼서 뭐 타이어라든가 이런 소모성은 내가 직접 내 비용으로 충당을 해야겠고 엔진이라든가 이런 큰 비용들,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는 또 회사와 뭐 몇 대 몇 아니면 회사 전부 하여튼 뭐 회사와 협의하에 그렇게 또 수리를 하겠죠. 결국은 개인 택시 대리와 결국은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 택시 기사는 어떻습니까? 이 법인 택시에 속하신 분들은 일단은 카드 손님, 쉽게 말하면 수입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이 수입이니까요. 이 수입으로 따졌을 때 내 카드 매출액이 한 달에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에 100만 원을 카드를 긁었으면 100만 원 전부 다 회사에서 입금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는 어떻습니까? 수수료, 카드 수수료 띄고 그 다음에 입금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임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업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가스비도 본인 부담이고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비용도 전부 다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또 항상 저는 500만 원 기준으로 하는데 500만 원을 찍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벌 수 있느냐,
뭐 개인 택시 했을 때 500만 원, 아니면은 법인 택시 리스제나 전액관리제나 아니면 산학금제 했을 때의 그 비교, 또 아니면 리스제 했을 때의 비교. 현재 리스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주게 되어 있겠죠. 금액은 책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20만 원의 리스 금액이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산업금 제도나 이런 전액관리제 기준금처럼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스제도 금액을 올릴 것입니다. 법인 택시가 어떤 회사인데 그것을 나라에서 또 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를 것입니까? 법인 택시가 어떤 회사입니까?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합니다. 결국은 어떠한 방법, 또 어떠한 또 이상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분명히 리스제 금액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뭐 카드 수수료, 리스 금액, 그 다음에 차량 정비, 가스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좀, 손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떠한 또 정책이 펼쳐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일단 먼저 법인 택시가, 개인 택시 부재, 지금 승차난이라든가 택시 대란 때문에 지금 리스제를 신청하는 거라면, 실시하는 거라면, 먼저 이 택시가 없기 때문에, 그럼 택시 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뭐냐? 개인 택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택시 놀고 있는 택시들을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도 해소가 안 된다면, 리스제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뭐 지금 개인 택시 사장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제를 실행을 하게 되면, 뭐 개인 택시 값이 떨어질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들, 개인 택시 값이 똥값이 된다,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개인 택시랑 리스랑은 또 틀리거든요. 이 개인 택시 리스제를 또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건 개인 택시도 아니고 법인 택시도 아니고 애매한 임대업 중간에 껴서 이러한 뭐 퇴직금도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이런 짓을 과연 얼마나 할지, 결국은 리스제는 장기적으로 타는 그런 택시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잠깐 아르바이트식으로 타는 그런 택시가 되지 않을까. 물론 또 계약을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씩 또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1년 계약, 2년 계약 이렇게 계약직으로 탈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반대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막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또 실패를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불편한 우리 예전부터 실행해온 이 탁상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또 실패할 행정을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 택시가 반대를 하든 뭐 다른 업종에서 또 반대를 하든 간에 일단은 뭐 부재는 풀려야 될 것이고, 나갔던 분들이 다시 뭐 리스제로 돌아오든 법인 택시로 돌아오든 간에 일단은 뭐 택시 요금이 인상이 돼야 합니다. 다른 뭐 공공요금 다 올라가는데 왜 택시만 안 올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겠고요. 이 택시가 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택시 요금은 이미 올렸던 것들은 이미 어쩔 수 없고, 그 외 지역 서울이라든가 서울 이 주변에 있는 이 수도권들은 아직 택시 요금 인상은 당분간은 하반기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택시 부재를 허용을 하고 택시 부재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리스제도 법인 택시를 위해서 그러면은 법인 택시를 위해서 리스제도 실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플랫폼 택시들의 탄력 요금제도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형 택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일반 택시들은 콜비를 받아야 됩니다. 콜비 한 5,000원까지는 받아야지만 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중개형 택시에서 수입이 없어요. 가맹 택시에서만 현재 수입을 벌여들이고 있기 때문에 중개형 택시에서도 수입이 발생한다면 굳이 지금 매각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덜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 기사들도 좋고, 중개를 하는 카카오든 이런 플랫폼 택시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5,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콜비를 받더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중형 택시들도
탄력 요금제를 적용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 개인 택시가 똥값이 되니까 리스자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결국은 다시 개인 택시를 사시던가 아니면 법인 택시를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역시 택시는 뭐 나랑 안 맞아 하면서 뭐 다시 뭐 택배라든가 배달 쪽으로 가시든가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 택시 리스제 허용하고요. 개인 택시 부제, 우선적으로 개인 택시 부제를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리스제도 허용하고, 탄력 요금제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심야 할증 시간도 앞당기고, 그리고 중형 택시들, 우리 일반 택시들의 콜비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택시 업종은 아주 괜찮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쇠퇴하는 그런 택시가 아니라 젊은 인력들도 나도 한번 이제 택시를 한번 해볼까? 라고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업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